예, 안녕하십니까. 종로유학원 이번 웹 세미나를 맡은 교환학생 팀장 한일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10시에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몇 가지 테크니컬한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화면에 지금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잘 보이는지 이 부분을 조금 참가자분들께서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뭐 들리지 않는다든지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지금 채팅창에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 IT팀에서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는 약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질문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답을 지금은 드릴 수 없고요. Q&A나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제 추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이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이제 작성하였으며 이제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기계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세미나 하기 전에 동영상 한 2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제 제가 추가적인 세미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I'm Eva Beggs, and this is my husband, Clint Beggs. We live on a farm. Clint raises cattle, and I'm the mom, so I have always treated the students like my own children. We started hosting students in 2003. We've had 21 students from 10 different countries. It's been an awesome blessing for our family. ISE is looking for warm, loving families like you to open your home to one of our students. These kids need a family to love them like their own. People come in and out of your life, but an exchange student will leave footprints on your heart forever. I can't stress enough how exciting this program is and how rewarding it is to be a host family. You have no idea how much these kids need you. Being together and learning each other and learning each other's cultures, it has really changed our family's lives. And I know that we've had a huge impact on all 21 of the students that we have hosted since 2003. Make a difference in a young person's life by showing them the love your family offers. To share our home, our way of life with them, and in return, they share their way of life with us. Can you help us by helping these students live their dream? We need you. We need you. We need you. I want to be a part of your family. I want to be a part of your family. I want to be a part of your family. Join us on this amazing adventure and host a student today. 예, 잘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동영상을 틀어진 화면은 저희가 이제 협업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 ISE 재단의 이제 동영상 화면입니다. 약 2분 동안의 화면인데요. 제가 이제 매번 세미나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때 항상 이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이제 반응을 보는데요. 한 반반 나눠요.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딱 보고 웬 시골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뭐야 도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죠.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또 절반은 환경이 너무 좋다, 뭐 공기 좋겠다, 영어 환경 최고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분들과 학생들은 교환학생을 출발했을 때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와 많은 화면을 이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동영상을 봄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미국 공립교환학생이라는 게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이제 판단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화면을 좀 틀어드렸고요. 이제 포괄적인 그 세미나 제목은 이제 미국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주제로 이 미국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이 공립학교 랭킹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 공립학교 랭킹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퀘스천 마크는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역으로 교환학생을 출발하는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이 좀 덜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저렴하다, 뭐 국무성에서 주관을 한다, 뭐 신뢰성이 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막상 이제 학교와 지역을 선택을 받아서 갔을 때 공립학교에 대한 랭킹을 많이 따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 공립학교는 이제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공립학교는 내가 선택해서 갈 수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을 선택할 수도 없고요. 물론 이제 주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뭐 1번 캘리포니아주, 2번 플로리다, 3번 뭐 알칸소주 이렇게 선택은 하실 수 있지만 역시 자원봉사자인 호스트가 학생을 선택해야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공립학교가 배정이 됐을 때 물론 큰 학교가 배정이 되고 좋은 고등학교가 배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는 100명, 200명 아까의 그 지역처럼 소규모의 이제 타운에 있는 고등학교가 배정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프로그램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 미국 공립교환학생들의 학생들의 좀 통계를 봤을 때요. 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 요거를 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영어 수업이 가능하다, 일상생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거의 5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듣기 능력 평가를 봤을 때는 30% 정도, 토플이 IBT 120점 만점에 100점 돌파하는 학생들이 한 15%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립학교에 1년 후를 갔을 때 아니면 캐나다나 뉴질랜드란 다른 국가에서 1년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봤을 때의 이 통계를 보면요. 상당히 높은 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나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중소도시에 배정을 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미국 유학을 계획했을 때 1, 2순위로 떠올리는 도시는 이제 뭐 서부의 얼바인, 뭐 동부의 몽고메리 카운티, 보스턴, 맨하튼, 뭐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지역은 사실 그 도시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스턴, 매사추세츠에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보스턴에 배정이 된 건 아니고요. 보스턴에서 뭐 2시간 떨어진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휴스턴이 아니라 휴스턴에서 1~2시간 떨어진 소규모 도시에 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유해 환경이 없는 지역으로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82년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상당히 오랜 기간, 35년 이상이 된 프로그램이고, 지금까지 이 오랜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안전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큰 도시, 뭐 시카고, 맨하튼 이런 데에 중고등학생을 어떻게 배정을 시켰다라고 하면 유해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지하철도 혼자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밤에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런 쪽을 원하는 학생들은 이 교환학생보다는 사립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이 중소도시에는 당연히 이제 유색 인종이 별로 없죠. 거의 다 백인 위주고요. 그다음에 한국 그 커뮤니티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학생은 이제 미국 학생은 한국 학생을 보고 학교에서 나는 한국 학생을 처음 봤다라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본인이 태어난 주에서 도시에서 거의 태어나서 죽는 게 한 50% 넘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50%는 뭐 대학을 위해서 대학원을
취업을 위해서 이제 지역을 옮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난 도시에서 살고 끝까지 죽는다.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소도시의 사람들이 배정이 됐을 때 좀 보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제 부모님들 흔히 이제 걱정하시는 이렇게 인종차별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판단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면요. 인종차별은 사실 교환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립학교를 보내는 대도시가 인종차별이 좀 많았던 편이에요. 왜냐면 거기에서 한국 커뮤니티도 있고 중국 커뮤니티 있다 보니까 그 백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이제 좀 뭐 중산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도착했을 땐 굉장히 잘 사는 축에 속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소도시에 배정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영어가 늘 수밖에 없는 최적의 환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전이죠.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밤 한 9시 정도면 다 불이 꺼지죠. 10시 전엔 다 취침을 하고요. 이제 일어나는 경우는 새벽 한 6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뭐 내가 어디를 나가고 싶다고도 사실 나갈 수가 없어요. 차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낮에나 저녁 되기 전에 호스트한테 얘기해서 호스트랑 혹은 이제 쇼핑몰 간다든지 뭐 친구랑 같이 영화관을 간다든지 하지만 내일 저녁 7시까지는 돌아오겠다라는 뭐 얘기를 호스트한테 한다든지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좋은 거는 이제 유해 환경이 거의 없다. 영어 환경이 늘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아이들이 좀 지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예, 이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생 능력을 뽑았는데요. 이 교환학생의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계약을 할 때 약관을 이제 사인을 받는데요. 약관을 보면은 거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많느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전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35, 6년 동안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교환 규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교환 규정을 어길 시에는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제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뭐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부분, 뭐 가서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마찰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고를 먹고 이제 경고가 쌓이게 되면은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정말 많지는 않지만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봉사 가정인데요. 이 봉사하는 가정에서 학생들이 배정을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는 프로그램은 홈스테이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홈스테이 비용이 없어요. 공립학교 비용도 없고요. 다만 이제 재단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해서 현지의 관리자들과 이 재단 오피스, 그다음에 유학원의 어느 정도의 이제 수수료가 포함이 된 금액을 저희가 산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또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봉사하는 가정에서는 돈을 받고 학생을 케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이제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그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웰컴한다, 우리 가정으로 이제 초청한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걸 보면요. 하나의 가족의 일환으로 학생을 뽑는 거지 이렇게 하숙 개념으로 학생을 뽑는 케이스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봉사하는 가정에서의 이제 생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행사 같은 건 다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간다고 했을 때도 학생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현지에서 영어가 상당히 늘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이제 홈스테이들이 이제 비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 딱 해줄 것만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 그다음에 점심 뭐 학교에서 먹죠. 저녁 해주고 뭐 해줄 거 있으면 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딱 요 정도. 돈 받은 만큼만 해주는 부분이 사실 많고요. 이 교환학생 자원봉사자들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뭐 딱딱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을 이제 한국 학생 혹은 타 국가의 비영어권 학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타 국가의 이런 문화를 좀 체험하고
그 미국 부모님들의 자녀가 있을 경우 이 교육적으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장점을 두고 학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요 세 가지로 봤을 때는 영어가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가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198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미국 국무성에서 주관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캐나다 교환학생, 뭐 독일 교환학생, 프랑스 교환학생, 뭐 교환학생을 칭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는 많지만 이 나라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미국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신력이 좀 있는 편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2만여 명이 참가를 합니다. 8월 달, 1월 달 두 번 이제 모집을 하고요. 재단에 따라서 8월 달 1학기 한 번만 모집하는 재단도 있습니다. 비용은 상당하게 좀 1,000만 원대로 저렴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공립학교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공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홈스테이와의 문화교류, 학교에서의 학생을 만났을 때 문화교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그 목적인 거고요. 이 국가별 공립교환 학생 수를 보면요, 조금은 편차가 있지만 역시 독일, 이제 유럽 쪽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2위가 중국, 3, 4위가 한국, 뭐 브라질 이런 순위로 나오는데요. 한국이 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 자체가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이제 유학에 대한 부분도 많고요. 예전에는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된 부분이 있지만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 자체가 뭐 캠프도 떠나는 학생들도 많고, 유학에 대한 떠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좀 많이 좀 줄은 편입니다. 이 배정되는 도시를 주를 보면요, 뭐 많은 주가 있겠지만 뭐 미시간, 텍사스, 위스콘신, 미네소타, 오레곤, 애리조나, 인디애나 이런 주에 좀 많이 배정되는 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 주에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피닉스 다운타운에 배정되는 게 아니라 다운타운에서 1시간 떨어진 지역, 뭐 뉴욕주라 하더라도 맨하튼이 아니라 뭐 버팔로라든지 약간 좀 소규모 도시 이런 쪽에 이제 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교환학생 운영 체계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맨 위에가 국무선 로고죠. 국무선에서 주관을 하고 이제 ISE, 저희는 이제 ISE와 이제 10년 넘게 협업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IS 재단 같은 이제 교환학생 재단이 미국에 한 4-50개 정도는 되고요. 4-50개 중에서 이제 이 IS 재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관리하는 재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CSIT라는 거를 로고를 보시면 요거는 교환학생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역시 비영리 단체인데요. 이 4-50개 되는 J1, 이 파운데이션 재단들을 이제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국무성은 주관을 하는 거지 관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주관을 하고 이 CSIT라는 이제 국제 회원사가 CSIT라는 이 관리 감독 업체가 이 재단들을 관리를 하죠. 그래서 배정을 잘 했느냐, 프로그램 문제가 없게 진행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랭킹을 나눕니다. 이제 한 3개 랭킹을 나눠서 이제 가장 풀 리스트라는 그 최고 등급의 이제 재단들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이제 등급을 나눠서 재단들을 평가를 하는데요. 매년 2년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 ISC 재단은 이제 당연히 풀 리스트의 이제 최고 등급을 받는 재단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 화살표시를 보시면은 부모님과 이제 학생을 컨택을 해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재단 신청을 받아서 신청서를 받아서 ISE 재단에 이제 송출하는 그 역할을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SE 재단 밑에 보시면은 지역 관리자, 지역 관리자는 각 지역에 사시는 이제 에어리어 레프리젠터티브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 관리자 분들인데요. ISE 재단 같은 경우는 약 한 800명 정도의 지역 관리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리자들이 이제 저희가 보내는 학생들을 받아서 홈스테이를 배정을 하고 공립학교에 이제 등록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관리자도 학생이 잘 홈스테이 가족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운영 체계는 이제 모든 재단이 동일합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의 국제 회원사로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이고요. 지금까지는 좀 장점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단점, 이제 염두에 둘 사항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우선은 이제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를 3개 정도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은 있지만 역시 옵션이기 때문에 홈스테이가 나를 배정하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부분 이제 랜덤으로 배정을 하고요. 배정이 됐을 때 지역이라든지 혹은 학교라든지 호스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변경하고 싶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변경하는 경우는 이제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지만 그런 경우는 조금 재단 입장에서 요거는 옮겨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에 옮기는 거지만요. 이제 어떤 뭐 리스트는 없죠. 이런 경우 없고 저런 경우는 옮길 수 없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거는 우선 홈스테이가 배정이 됐을 때 홈스테이 있는 학생한테 아침과 저녁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녁을 차려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음식을 제공해줘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거고요. 학생에게 프라이빗 룸을 제공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1인 1실이 아니고 2인 1실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룸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뭐 거실에 재울 수는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홈스테이의 가정들의 모든 이제 범법 행위가 없어야 된다. 이 3가지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이 3가지가 다 통과가 됐을 때 왜 홈스테이를 하고 싶은지, 왜 학생을 받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리서치를 하고 지역 관리자가 각 호스트를 찾아가서 질의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호스트는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학생들을 매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학 목적이 아닌 문화교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어차피 배정을 받기 전에 이제 비자를 보러 가야 되잖아요. 미국 국무성 대사관에서 비자를 보러 갈 때 이제 목적을 물어보거든요. What's the purpose라는 거를 물어봤을 때 to study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to study는 이제 F1이나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한 학생이고, 요거는 cultural exchange 프로그램을 참가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공립학교에서 공부는 하지만 목적은 유학이 아니라 문화교류다. 문화를 교류하는 비자다라고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 3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랭킹이 어떻게 되나요? 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길게 좀 서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학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모님들이 랭킹이 어떻게 되느냐, 학교가 크냐, 뭐 학교에서 SAT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AP 과정이 있느냐, 아너스 프로그램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관심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긴 하지만요. 이거는 학교가 다 배정이 됐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시간 쪽에 애나버 쪽 인근에 미시간 하이스쿨에 배정이 됐다. 미시간 모모 하이스쿨에 배정이 되는데 전체적인 학생 수가 한 500명 정도 되며 이런 평가 사이트로 봤을 때는 등급이 한 5등급 정도 된다. 10등급 만점에. 이건 이제 평이한 수준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상당하게 이제 노하시는 부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학교를 옮겨달라. 이런 학교에 학생을 우리 자녀를 보낼 수는 없다. 너무 학교가 안 좋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항상 저희가 이제 학생을 받을 때 이 배정을 받으면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오케이를 하시지만 막상 배정을 받고 나서는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을 상당하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거는 평가 사이트입니다. 미국 고등학교 평가 사이트인데요.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이제 그레이트 스쿨 리뷰라는 평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niche.com이라는 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greatschoolreview.com은 요거는 이제 평가 사이트입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greatschool 리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거기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은, 이 사이트는 한 4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평가 자체가 시험 점수 등급, 학업 성취도, 대학 진학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학교 형평성이 좀
지역으로 비교했을 때 맞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학교가 1등급이냐 10등급이냐 나눠져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등급 정도 되는 이런 학교들은 평행 학교인 거죠. 근데 부모님들은 당연히 1등급 되는 학교를 이제 선호를 하시지만 이 5등급이라고 해서 이 학교가 5등급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greatschoollive.com이라는 거는 이 미국 분들을 위한 사실은 미국 가정을 위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미시간주에서 위스콘신주로 이사를 간다. 위스콘신주에서 있는 미러키 주변에 집을 얻어서 살 계획인데 그 주변에 공립학교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공립학교에 대해서의 학교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거야. 이 schoollive.com은. 그러면서 그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지역에 학교명을 입력을 하면요. 그 학교에서의 그 대학 진학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평균 시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업 성취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요 중요한 게 학교 형평성인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핸디캡 학생들도 많고 이제 저소득 자녀층들도 이제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서는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받았을 때 그 학교 형평성은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이제 거의 이제 1등급, 2등급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에버리지가 이제 이런 대학 진학 준비라든지 시험 점수는 낮다 하더라도 이런 학교 형평성이 높으면은 에버리지가 조금 평균적으로 되는 거죠. 5등급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미국 부모님들이 이사를 했을 때 혹은 그 학교를 트랜스퍼를 했을 때 보는 평가 사이트지 한국 부모님들이 이 학교에 대해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평가하기 위한 사이트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부모님한테 드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참고사항은 될 수가 있죠. 근데 정확하게 랭킹을 따지는 그 사이트는 이제 니치닷컴입니다. 이거는 미국 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사립학교 총괄 해서 보는 사이트인데요. 이 니치닷컴에 들어가면은 이제 학교에 이름을 치면 그 랭킹이 나옵니다. 그 랭킹에 따라서 이 학교가 좋고 나쁨을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랭킹은 이제 A 뿔, A 마이너, A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이 스쿨리브랑 니치닷컴을 제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한 B 정도 이상은 대부분 나와요. 등급도 한 7등급, 6등급, 5등급, 3등급 요 정도 수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7등급이라고 해서 나쁜 학교냐? 그건 절대 아니다. 제가 이제 스쿨리브닷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꼭 요거를 평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8월 학기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4월 말까지입니다. 4월 말까지고 생년월일이 2005년도 7월 30일 이전 출생자면은 지금 지원이 가능하죠.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요. 이제 만 15세에서 18.5세라고 보는데요. 미국이 8월 달에 1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마다 다른데요. 8월 초에 시작하는 주도 있고 8월 중순, 하순, 이제 9월 초까지 시작하는 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정된 도시가 8월 27일 날 개강을 하는 도시다, 학교다 라고 하면은 내 생년월일이 2005년도 8월 25일 이전에 출생을 하면 돼요. 생년월일이 되면은 그 지역에 배정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만 15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8월로 기준을 봤을 때 8월 이전에는 내가 만 15세 이상이 충분히 되는 거고요. 이제 8월 이후 출생자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8월 15일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8월 15일 이후에 개강을 하는 이 공립학교에 배정이 될 수도 있다. 이건 또 재단에 따라 달라요. 이 생년월일 기준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성적은 평균 한 C 이상. 하지만 영어에 대한 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편이죠. 다른 과목들은 AAA인데 영어가 D, 하다못해 E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조금 힘든 거죠. 하지만 영어가 한 A다, 다른 과목은 C, D 요 정도다. 그러면 에버리지가 C가 되지만 영어가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평가했을 때 이제 지원이 가능 여부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LTS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 영어 평가 시험인데요. 전체적으로 50문항이고요. 듣기와
이제 리딩이 있습니다. 50문항에서 한 39개. 엘치스는 이제 레벨 폼 1과 폼 2가 있는데요. 저희는 폼 1을 사용하고요. 50문항에서 39개 이상 맞았을 때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저희 유학원에 와서 방문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아까 옵션 설명을 드린 건데요. 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총 3개 주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많이 선호하는 주가 이제 아무래도 따뜻한 주죠. 뭐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뭐 텍사스 이런 주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을 했을 때 이제 홈스테이가 매칭이 돼야지 이제 갈 수가 있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선택은 동서남북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웨스트, 센트럴, 이스트, 사우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호스트가 매칭이 돼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주 선택이라든지 이런 동서남북 선택은 배정이 됐을 때 추가 비용이 있어요.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요. 약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요 사이. 전체 프로그램 비용에서 요 정도 비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내시면 되는 거죠. 배정이 됐을 때 내시는 거고 배정이 안 되면은 이제 납부하실 필요가 없는 비용입니다. 참가 과정은 지금 저희가 4월 말까지 이제 서류를 지금 받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C를 맞아야 되지만 성적표가 조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드려요. 그리고 내년 1월도 지금 조기 접수를 받고 있는데 역시 9월 말까지 지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 참가자 지원서 제출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미국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은 지금 이제 어제 발표가 났죠. 미국 트럼프가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가이드라인을 3단계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제 소규모 소공인 이제 자영업자들은 경제를 이제 오픈을 할 수 있고 10인 이하에서는 이제 모임을 가질 수가 있고 뭐 2단계 같은 경우는 학교를 재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50인 이하는 이제 모임을 가질 수가 있고 3단계는 예전처럼 할 수 있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는데요. 그거는 이제 강제성은 아니고요. 각 주정부에서 이제 판단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50개 주에서 29개 주가 이제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비자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신규 비자는. 그래서 지금 지원서들은 제출을 하되 우선은 기다려봐야 돼요. 기다려보고 한 5월, 6월 정도는 이제 제 생각에는 미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한 7월 정도만 이제 비자가 재개된다고 하면은 8월 출발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비자는 조금 심플하기 때문에요. 이제 바로 인터뷰를 보고 그날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3, 4일 후면은 여권을 받아서 바로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미국 비자가 재개가만 되면 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지원서는 계속 이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자는 지금 재개는 안 됐지만 뭐 이스타 이제 무비자 요것도 이제 지금은 가능하고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학생들 뭐 F1이라든지 재혼 학생들 역시 이제 언제든지 미국은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비자만 지금은 이제 중지된 상태고요. 이 지원 서류들을 좀 보시면요. 영어 성적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교사 추천서도 있고 자기소개서, 부모님 소개서, 예방접종표, 앨범, 여권 사범, LT시험 각종 동의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포츠 경기 참가하는지, 교회에 가는지, 뭐 교회 안 간다면 호스트가 희망한다면 갈 의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알러지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해서 전체적으로 호스트가 이 부분을 보고 학생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은 이제 활동 부분들이 자전거 타기라든지 이런 산악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홈스테이들이 우리 가족이 매주 일요일 날 자전거를 좀 타는 편이고 이런 피크닉도 좋아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좀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활동을
못하는데 나 미식축구 한다, 나 수영한다, 나 볼링한다 이렇게 체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 호스트들도 정확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이제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교회 가는 학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내가 무교인 학생도 많고요. 물론 무교라고 써도 되지만 호스트가 희망한다면 교회에 갈 의향이 있느냐, 이거는 좀 예스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그런 그 강압보다는 하나의 교회가 미국의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가족이 가는 행사는 같이 쫓아가는 게 좋죠. 이거는 가능한 좀 예스라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한 복학인데요. 요거는 이제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사립,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다른 국가를 유학했을 때의 복학 안내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교환학생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번 8월 학기에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출발을 했다. 그럼 내년에 6월 달에 오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학교 졸업장이 없고 다른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같은 또래 학생들은. 그러면은 우선은 중학생은 한국을 출발할 때, 미국을 갈 때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유예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갔다 오겠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퇴를 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휴학을 해주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사고 같은 거라든지 외고고 같은 경우는 휴학을 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휴학 제도는 없고요. 고등학교는 자퇴를 하고 가는 거죠. 자퇴를 안 하고 가면은 그냥 그냥 수업 일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재적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냥 자퇴하고 가는 게 깔끔한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은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8월 달에 출발을 하고 한국에 오면은 다른 또래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되고 본인도 고등학교에 가서 내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다 보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지원이 가능하느냐. 간혹 학교들은 시험을 보고 중학교 졸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이제 복학을 해주는 고등학교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유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학교 3학년 다시 2학기로 들어가서 이제 유급을 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1, 1학기를 마치고 가겠죠. 갔다 오면 다른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퇴를 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다시 와서 복학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 인근의 일반고로 복학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학 신청을 해서 내가 그냥 유급을 하고 싶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기와 2학년 1학기에 한국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좀 보고 일정 점수가 되면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년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거는 전적으로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대부분 한 달 이내에 미국의 이제 성적 증명서와 재학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요. 복학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복학 신청을 해서 학교의 복학에 대한 그런 서류들을 듣고요. 이제 몇 학년을 배정받을지를 각 지역의 학교 교장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복학 안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제가 미국 공립교환학생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좀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한 거의 15년 동안에 이제 교환학생을 한 1000명 정도 제가 보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 뭐 노하우라든지 감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참가자분들, 부모님들, 학생분들이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지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제 여기 줌에 Q&A가 있습니다. 혹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을 드린다든지 하겠습니다. 혹은 이제 저희 직통 문의가 599-9791입니다. 전화를 주셔서 이 웹 프로그램을 참가를 했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은 저희 같은 경우는 원화를 받습니다. 이제 1,400만 원이고요. 이제 보험이라든지 비자 모든 비용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불포함은 항공료랑 개인 용돈 이 두 가지만 불포함이고요. 환율에 적용받지 않고 원화로 1,400만 원을 받고요. 이 웹 세미나에 참가하신 학생들이 만약에 프로그램에 등록하셨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110만 원 장학금을 총 1,290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내년 1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조기 접수하면 많은 혜택이 이제 제공될 예정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가기 전까지 저희가 이제 미국 교과서 화상 1:1 원어민 화상 교육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이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